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국민의 청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조롱과 질타가 온라인상에 가득합니다.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려보자는 저급한 발상 또한 나쁘끄러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아니, 제 귀에는 명확하게 들리지가 않아서 그것이 어떻게 어떤 의도로 녹취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제 귀가 나쁜지는 모르지만 예. 아무리 여러 번 들어봐도 명확하게 제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귀국을 하시니까 그때 자세한 게 나오지 싶은데 국가대표 정치 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가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자세히 다뤘잖아요. 네. 오늘도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저희가 봤지만요. 여야 공방이 아주 뜨겁고요. 대통령실의 추가 해명이 나왔죠. 김은혜 수석의 발표가 있었는데 일종의 듣기평가 공방으로 지금 번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땡 팔려서 어떡하나. 어제 윤 대통령 발언으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고 국회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야당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최악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설령 야당을 지칭했다 하더라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 설명이 맞다고 해도 비속어의 대상이 야당이니까 야당 비하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발언이 쇄도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외교라인 경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을 느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며 청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조롱과 질타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네. 자, 청력 시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주장대로요. 바이든이 맞다. 아니다. 날리면이 맞다.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설왕설래가 한창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는 영상 파일을 느린 속도로 재생을 하거나 현장 배경음을 소거한 파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감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이 언론과 인터뷰한 소리 전문가들은 현장 소음 등으로 정확하게 판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네. 오늘 한덕수 총리도 좀 들어봤는데 명확하게 잘 모르겠더라면서 그렇다고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잖아요. 이거 각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음이 들리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 개그 네.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그걸 쓰잖아요. 오빠 네. 만세라고 알아요? 지금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자, 아무튼 이제 의견이 갈린다니까 정의원분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자, 바이든 부분은 그렇다 치고 네. 그 욕설 논란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땡땡에 대해서는 혹시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대통령실도 이 땡땡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방어에 한창이죠. 네, 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해명에 힘을 실으면서 네. 외교 활동이 끝나기 전까지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박과 이재명 대표의 욕설을 거론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욕설 부분. 네, 권성동 의원은 정치권에서 언어의 품격을 논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면서 오늘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한 건 용노남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해외 순방 논란은요. 저희가 뉴스픽과 또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그 논문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추진을 했잖아요. 네. 뭐 정치권 공방이 상당히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백 반장이 취재했죠, 아까. 네. 주민에서 저희가 짚어볼 예정이고요. 왜 이렇게 모르는 척해요. 저희가 뉴스가 많은 하루인데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 회의는 류 실장, 백 반장, 유체커 조멘토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 의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해외 순방을 둘러싼 새로운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체건 알아서 이제 나가면 되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응답하라 다정회도 다시 하는 거잖아요, 백 반장. 백 반장은 정 의원분들 의견도 좀 잘 좀 챙겨줘요. 네, 열심히 챙겨놓고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방 논란과 관련한 의견들이 참 많은데요. 잘 정리해서 월요일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까지는 박마커 생각이 안 드시게끔 줌인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자, 박마커가 이제 오늘쯤은 상당히 불안할 텐데 지금은 보고 있지 않을까요? 정치부 회의를?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은 없어요? 네. 네, 안 이제- 돌아오면 뭐 백반장이 계속 하면 되니까요. 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복귀해야 되니까 지금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그동안에 좀 빠졌던 부분을 복습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도 백 반장 믿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 간밤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언론에서 일부 단어를 잘못 보도했다면서 미국이 아닌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는 게 설명의 핵심이죠. 욕설 자체만으로도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 이제는 비속어의 대상이 된 만큼 더욱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혜연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주말을 코앞에 둔 금요일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국민 청력 시험, 전면 해제, 38억 원, 형 집행정지 연장, 전자발찌 부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픽은 우리 백다의 소통반장이 좋아하는 퀴즈로 시작합니다. 땡땡땡이 X팔려서입니다. 어제 화제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정혜원 분들은 땡땡땡 뭔지 아시나요?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네, 바이든이라고 답한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은 틀렸다고 했습니다. 어제 욕설 논란이 불거지고도 17시간 동안 침묵을 지킨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였는데요. 김은혜 홍보수석의 말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땡땡으로도 새로운 대상을 지목했습니다.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맥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어제 윤 대통령의 이 비속어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 참석하고 나오는 길에 포착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 취약국을 돕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총 1억 불을 앞으로 3년 동안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며 보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억 달러 결국 나라 돈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안에 반영해서 국회 심사 거쳐야겠죠. 그런데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해명입니다. 김은혜 수석의 브리핑 중에는 현직 기자단과의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받은 겁니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수석, 저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입니다. 딱 잘라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 뜻 맞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도 직접 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정부는 글로벌 펀드에 1억 불 공여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에 60억 불이나 10억 불 이상을 약속한 프랑스, 독일, 일본보다는 적지만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졸지에 이땡땡이 된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 회의는 시작도 이땡땡, 끝도 이땡땡 비판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10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국민의 창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조롱과 질타가 온라인상에 가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령입니까? 민주당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대통령실 외교 라인과 김은혜 수석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규탄 결의문과 국정조사 요구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사들도 가세했습니다. 먼저 윤건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8년 정도 있었는데 이런 외교 참사는 보다 처음 봤고요. 정말 심각한 건 이 사고를 수습하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욕설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참 가관이고요. 변명을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구질구질한 것 같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나섰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홍보수석과 같은 자리였죠. 김은혜 수석에게 일종의 동업자의식으로 진심으로 걱정했다. 그런데 해명을 보니 걱정할 필요조차 없어졌다. 진짜 부끄럽다 비판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요. 민주당이 말한 국민청력검사 이분도 참여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까이에 있지 않고 현장에 없어서 이 동영상만 여러 차례 봤는데 딱히 그렇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제 귀가 나쁜지 모르지만 아무리 여러 번 들어봐도 명확하게 제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윤 대통령을 감쌌는데요. 이런 것을 그냥 지나가면서 사적인 혼잣말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걸 그렇게 정말 키워가지고 대정물 들면 내내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국익 전체에 도움이 될지 조금 숨을 좀 고르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사적인 혼잣말. 여기에는 우리 정혜원님의 댓글로 답하고 싶습니다. 아이디 쿠앙곰님, 어제 저희 방송 중에 대통령에게 사적 발언이 어디 있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여당에서는 언론 탓으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신윤핵관으로 지목된 윤상현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공격이 도를 넘어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한 언론사까지 직접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보도를 특종이나 잡은 듯 앞장서면 안 된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선 어떤 일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앞서 김은혜 수석도 이렇게 표현했었네요. 결과적으로 어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 국가를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순방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내딛기도 전에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습니다. 네, 반면에 야당 달래기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원내대표 취임 나흘 만에 대형 악재를 만난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아마 내일인가요? 귀국을 하시니까 그때 자세한 게 나오지 싶은데 그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용어가 우리 국회를 우리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죠.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X팔린 건 국민들입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죠. 차기 당권 노리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또 유 전 의원에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면서 견제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말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 의회를 저격한 걸까요? 미국 언론들은 이미 미국이라고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 의회를 이디어트, 즉 바보라고 모욕한 것을 들킨 한국 대통령이라고 제목에 못 박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60억 달러 국제사회 기여를 약속했다. 이 돈을 집행하는 데는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사에 명시했죠. 다른 언론에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 핵심 동맹 미국에 대한 폄하 발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나마 이디어트라고 번역한 기사는 다행입니다. 보수 언론 폭스뉴스는 F로 시작하는 단어로 썼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 나옵니다. 그 서구권에서 이거 읽을 때 훨씬 강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그렇게까지 센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서구권의 텍스트로 볼 땐 아니 우리한테 이런 말을 이라는 번역이 되면서 뉘앙스 전달이 좀 더 증폭될 수 있다. 영어로는 1하고 10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이 3 정도 말한 건데 번역은 10으로 돼서 나가는 거라서 요게 뉘앙스가 저는 이것도 되게 우려가 됩니다. 반대로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욕설의 대상이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걱정 필요할까 하는 문제 제기도 가능하긴 합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글로벌 펀드 기업, 지난 정권,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에서도 해오던 일입니다. 액수만 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3년간 1억 달러, 이 액수가 걸림돌이 될까요? 2020년 문 대통령은 이미 1억 달러 규모의 기업,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보건 취약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올해 총 1억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진실은 윤 대통령만 알겠죠. 미국 백악관은 이번 욕설 논란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한미 관계는 변함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번 뉴욕 순방, 결국 이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실시간 최대 검색어는 뉴욕이 됐습니다. 뉴욕. 뉴욕에서의 뉴욕이죠. 새로운 욕. 이거 굉장히 슬픈 뉴스예요, 사실. 두 번째 팩은 전면 해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외에 계실 때는 어떤 경우건 상관없이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합니다. 현재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 위험을 고려해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합니다. 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지난해 4월 12일에 도입됐으니까 무려 532일 만입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이번 여름 재유행이 안정적으로 잦아들고 있는 상황, 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추석 연휴를 무난히 넘겼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 증상 있는 사람, 고위험군과 그 밀접 접촉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빼곡히 모여서 함성, 합창 등을 할 경우에는 계속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11월 일상회복 조치가 내려졌을 때도 이미 가을 야구 열기 대단했는데요. 그동안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실내 구장인 고척돔을 제외한 모든 야구장 관중석에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거의 2년 만입니다. 너무 기대됐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왔거든요. 네, 약간 불안하긴 해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식사 해결하고. 네, 마스크까지 사라진 가을 야구 팬들은 한결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겨울 재유행 가능성 남아있다는 사실은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합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3, 4, 5픽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 어제도 저희가 자세히 짚었던 사안입니다만 오늘은 논란이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야당, 비속어의 대상이라고 이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뜨겁고 또 여당은 또 변호를 열심히 하고 있죠. 아까 이제 윤상현 의원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도 전에 그 기자회견 때 욕설한 적이 있다 이런 또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요. 지금 이제 이번 한일 또 한미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국회 상황실에서 좀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픽, 네 번째 픽, 다섯 번째 픽 간단히 정리하고 다시 이제 국회 상황실로 가죠. 세 번째 픽은 누가 할래요?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픽 그래픽 주시죠. 예, 38억 원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이 관부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공개 대상은 지난 6월에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명되거나 승진, 또 퇴직한 사람 801명입니다. 이 가운데 새로 임명된 대통령실 참모진 16명만 따로 추려봤더니 평균 재산이 38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김동조 연설기록 비서관이 12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증권 재산만 116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전체 대상자 800여 명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입니다. 모두 229억 3천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역시 증권 재산이 10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도 아내와 공동 소유한 압구정동 아파트, 여의도 오피스텔 등 약 71억 원어치를 적어냈습니다. 아까 퇴임한 고위공직자도 신고 대상이라고 조멘토가 이야기했는데요. 장하성 전 주중대사도 그중 한 명입니다. 지난 정권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과 함께 주목받았던 장 전 대사의 서울 잠실 아파트는 7개월 동안 7억 원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번째 픽은 유정아 실장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 픽 그래픽 주시죠. 네, 형 집행정지 연장입니다. 수원지검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열고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형 집행정지를 연장할지 여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씨는 당뇨 등의 지병을 이유로 해서 지난 6월 말 석 달간 일시 석방이 된 상태인데요. 이 씨 측은 지난 16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연장 신청을 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오늘 집행정지 연장이 결정이 나면 이 입원 치료 한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 씨와 더불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디스크 파열 및 협착 등을 이유로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달 한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정 전 교수 측 다시 신청을 했지만 아직 심의위원회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르면 다음 주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정 전 교수와 이 씨의 상황 다른 게 도대체 뭐냐면서 허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자, 형 집행정지 관련해선 2시부터 회의가 진행 중이니까요. 아마 저희 회의 중에 속보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유채커, 마지막 픽은 어떤 거예요? 네.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입니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혜 조연수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연기됐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 2시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어서 사형 구형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15차 공판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20년 그리고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또 범행 뒤 장기간 도주했던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이 씨는 15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12점 이상이면 높다고 본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원픽까지 바로 뽑죠.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발언 바이든 아닌 날리면 짜깁기 왜곡됐다. 야당 국민 청력 검사 하나. 네, 국민 청력 시험 하나로 돼 있던데 자막은. 네, 시험이 맞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캐나다 방문을 마치고 나면 내일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 국왕을 조문하고 여왕을 조문하고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진행했는데요. 진행하는 행사마다 논란이 되면서 국내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검정색, 파란색 아닌가요? 검정색, 파란색. 네. 그리고 류 실장은 아까도 물어봤었는데 지금 봐도 파란색, 검은색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저도 검파로 보입니다. 우정진 중에는 제 눈만 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솔직히 이게 흰색에 그 금색으로 보이거든요. 네, 한때 화제가 됐던 세기의 드레스 색깔 논쟁. 다정회 운영진 중에서는요, 박준우 마커만 좀 이상하다 이런 결론으로 끝이 났었죠. 이 드레스의 색깔 흰색 금색이냐 아니면 검정 파랑이냐. 정답은 검정 파랑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뇌가 보정해주는 색의 값이 달라서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어젯밤
간밤에 세계의 논쟁이 또 있었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하는 논쟁입니다. 이건 지지 정당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리는 듯도 한데요. 정회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네, 다정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이 바이든은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소음이 있어서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요. 기자들이 일관되게 그렇게 보도한 이유가 있겠죠. 발언이 논란이 된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외교상 부담?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한 게 맞구나 여긴 겁니다. 공식석상이 아니었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좀 보도에 자제해달라. 이런 취지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행사장 안에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인데 공식 행사가 아니면 사적 자리입니까? 그런데 논란이 일어난 지 15시간이 흐른 뒤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정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개발 국가의 질병 퇴출을 위해서 1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1,400억 원의 공여를 약속하는 연설을 했는데 이걸 우리 국회, 특히 야당이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 하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이 해명, 이미 방송사 전용 메인 뉴스들이 모두 바이든으로 보도한 직후였는데요. 김 수석의 설명대로라면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라는 발언, 우리 국회를 향한 거였다는 거죠. 이 해명이 맞다고 치더라도 김 수석의 브리핑에는 비속어의 대상이 된 우리 국회, 특히 야당에 대한 사과 발언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총칼 없는 전쟁터에서 대통령의 발목을 꺾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질타했습니다. 한 발 더 내딛기도 전에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녕 이 땡땡들이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문재인 청와대의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최고위원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순방 외교는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이다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아군들을 찌르고 있는 게 현재 대통령실의 모습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비속어 실언이요. 이틀 전 영국에서 있었던 이 조문 없는 조문 외교 논란이 깜빡 잊혀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논란이 아니라 성과를 봐달라라는 게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죠. 국회 상황실에서도 지금부터는 성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은 확실하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정치 일정 때문에 뉴욕의 일정이 줄어들면서 일종의 플랜 B가 작동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48초 약식 회담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회담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짧아 보이죠. 실제 회담보다 대통령실이 회담의 성과를 설명한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미 인프레 감축법, 또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 억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프레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후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 1분이 넘었는데요. 48초 회담, 민주당에서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통역 빼고 인사 빼면 언제 그런 중요한 의제들에 대한 대화를 다 나눴냐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인증샷 회동 48초인데요.
통역되면 24초고요. 양쪽 분들 이야기하는 거 하고 나면 1인당 12초 정도입니다. 그러면 12초에 I'm fine, thank you 뭐 이런 얘기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8초 정상회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48초면 햇반 하나 데우지도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인플레이션 감축금 등 주요 현안을 다룰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회담이 끝나고 백악관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는 이 IRI,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관련 내용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백악관이 이 IRI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과 무슨 약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연방의회 상원을 모두 통과했고요. 대통령이 이미 공포까지 해서 발의된 법안인데 추정이나 유예를 하려면 별도의 입법이나 의회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백악관의 발표에서는 그 부분이 빠진 것도 아마 그런 방법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IRA 관련 우려를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것만 해도 외교적 쾌거라고 했습니다. 이후의 논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한민국의 우려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기차의 상황을 인지하게 한 것은 큰 외교적 쾌거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30분 만에 끝났지만요. 대통령실은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 만남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상 간의 소통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23분부터 약 30분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019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약식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정상은 최근 핵무력 법제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일 정상이 만나는 과정은 극비에 붙여졌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낮 12시 20분쯤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회담 2시간 뒤인 12시 25분에야 대통령실에 공식 공지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있는 행사장으로 이렇게 찾아갔다는 설명인데요. 우리 대통령의 이동 모습 외신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했죠. 日韓の首脳が着席して対面するのはおよそ2年10ヶ月ぶりです。会談で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についてさらに両国で連携していくことを確認し 네, 정상회담 사실 내용만큼이나 사진 촬영도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이렇게 사진 한 장만 남겼는데요. 활짝 웃는 윤 대통령 그리고 웃고 있지만 입은 꼭 다문 기시다 총리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무실 창문에 흰 블라인드가 배경인데요. 보통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태극기 그리고 상대 국가의 국기가 걸리는 것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 총회에서는 약식 회담이 많기 때문에 일견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남북미 회담 직후여서 이렇게 유엔 총회차 방문한 자리였지만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식 회담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도 이렇게 국기를 책상에 놓고 덴마크 정상과 마주 앉아서 악수를 하는 모습인데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2014년 스페인 회담 때는 이렇게 국기를 걸고 회담장에서 악수를 하는 모습부터 대화를 나누는 장면까지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사진 한 장만 남긴 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대통령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회담이라는 용어 대신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사전에 의지를 정하고 진행하는 정식 회담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깔린 건데요. 약식 회담이냐 간담이냐 이 용어부터 양국이 차이가 나자 민주당 출신의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차라리 비공식 조우라고 하지 그랬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디 자그마한 나라가 큰 나라에 가서 조공하는 꼴처럼 돼버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시다 총리 순방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와는 향후 정식 회담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만남을 촉구하고 또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도 열어놓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我が国は中国との対話について常にオープンであるという姿勢を維持していきたいと存じます。こうした基本的な姿勢に立ちながら具体的な対話の在り方について日中でしっかり考えていき調整を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네, 윤 대통령의 순방 아직 캐나다 방문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순방 외교의 가장 큰 성과는 김건희 여사가 입길에 오르지 않은 거다. 이런 야권의 일침이 있었는데요. 영국과 미국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외교다. 단 하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큰 성과가 있었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김건희 여사가 무사고 사고를 내지 않은 게 가장 큰 소득이고. 그런데 이 무속 논란의 중심이 됐던 천공의 모습이 윤 대통령 부부가 도착하기 직전 미국 뉴욕에 포착돼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댄서가 지난 16일에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인데요.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또 이 한복을 입고 머리를 기른 이 천공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댄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말해줄 수 있나요?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순방 일정으로 좀 다시 돌아오면요. 대통령의 잇단 조문 외교와 정상회담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것, 대통령실이 사전에 공식 공지한 것과 순방의 결과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직접 순방 일정 브리핑을 했었죠. 정상회담 일정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결과가 좀 달랐던 건데요. 민주당은 외교 참사라고 명명을 하면서 외교 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본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실수가 또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스토킹하듯이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외교 현장에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끈다는 것, 오선의 정 비대위원장이 정말 몰랐을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정상외교의 외교 강행군을 벌이는 국가원수 대통령에게 그렇게 스토킹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한 말에 우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꼭 좀 역설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귀국합니다. 돌아오면 여야의 공방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성과 공방 예고. 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대통령실은 분초를 아껴서 지금 열심히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과 야권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 팩트를 왜곡하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중이니까 좀 이제 국익을 고려해 달라라는 그런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그 비판 여론이 매우 높고 그 언론들도 사실 이제 진보 보수 여러 언론을 막론하고 지금 이제 비판의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죠. 아까 어디 신문이었더라? 동아일보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설 제목이 이런 거예요. 이제 쫓아가 30분, 기다려 48초, 막말 사고. 국격 돌아보게 한 외교 뭐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 뭐 그 진보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외교 참사다, 외교 재앙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외교 안보 라인이 책임지고 경질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경질 대상 실명도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즉각 경질해야 되고요. 김은혜 홍보수석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안보라인 경질 문제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순방 관련 질문에 허술하게 답변하면서 신문총리라는 별명을 새롭게 얻었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는데요.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한다,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경질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게 경질까지 가야 될지는 그거는 저는 지금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시죠? 대통령의 거친 입이요. 저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런 일들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좀 보좌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본인께서 책임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전혀 없습니다. 네. 자, 30분간 진행이 된 한일 정상회담. 물론 이제 뭐 한일 양국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만 그 여야 역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나빠졌던 한일 관계를 가시적으로 복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혹평을 내놨습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선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회담 방식에 대해서도 굴종 외교, 비굴 외교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주일 대사를 지낸 강창일 전 의원은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일본보다 먼저 회담이 확정됐다고 공개 브리핑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걸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혐한파, 반한파들도 깔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시다가 계속 총리가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만나겠다 그런 식으로. 또 하나 우리 국민들 얼마나 화가 나요. 우리가 막 구걸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약점 잡히니까 질질 끌려가는 꼴이 됐다. 네. 네, 강창일 전 대사는 일본에서 테이블이나 국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건 고의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 대통령이 갔기 때문이죠. 만날 생각이 없는데 한국이 와서 만나줬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직접 윤 대통령을 안 만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까지 이제 언론 통해서 전해진 바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 국내 정치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죠.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비관적인 친아베 세력, 강경파, 혐한파들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에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뭔가 약간 딴 생각하는 분위기이긴 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네. 설명을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뭘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고민하고 네. 있었어요? 네. 속보 챙겼다고 그러는 게 보통 일반적인 답변인데. 전 솔직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가 공개되는 날이잖아요. 금요일이니까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짧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네. 한국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네, 보시면 긍정평가는 지난주 33%에서 28%로 5%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2일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여론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인데요. 9월 첫째 주부터 추세를 좀 살펴보면 긍정평가가 상승하고 부정평가가 하락하던 추세가 전환이 된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속어 논란 같은 게 직접적으로 반영은 안 됐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순방이 플러스적인 효과는 전혀 없었다는 일단 그런 해석이 일단 가능해 보이네요. 네. 자, 좋습니다. 다른 여론조사가 또 나오면요, 제가 나오는 대로 또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이든 대 날리면 윤 대통령 정상회담 성과 공방 예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28일,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네, 다음 주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자성어로 빗댄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중징계가 내려질 거란 관측 속에 뜻밖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땡땡 발언이죠. 정치권과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이거야말로 품위 유지 위반 아니냐, 윤 대통령도 함께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윤리계의 앞선 징계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이제 윤리위가 국민들께서 충분하게 납득하실 수 있게 설명을 좀 할 차례인 것 같다.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그 의혹만으로 너무 빠르게 결론 내렸던 거 아닌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에서 벗어났던 건 아닌지. 28일로 예정된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가능성도 싸잡아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강아지를 빗댄 표현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겁니다. 유엔에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절규했던 게 자유 아닙니까?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자유 정신을 짓밟는 그런 윤리위에 만행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양두구육 되는 거죠. 노동당 윤리위도 아니고. 양두구육 윤리위라 윤리를 감히 강아지에 빗댔다. 하태경 의원도 윤리위에 회부되는 건 아니겠죠. 실제로 이 전 대표 측에선 사자성어 화이트리스트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촌철살인이다 이러면은 갑자기 뭐 살인하자는 거냐 이러면서 또 징계하시고 이러면은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가이드북 같은 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전 대표 측의 공세가 이어지자 윤리위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윤리위 활동과 수사기관을 결부시키지 마라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억측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른바 7억 원 각서,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결론만 내렸다 강조를 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원에게 모욕적 용어를 사용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이것은 바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와 3호 그리고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였습니다. 당 안팎에선 윤리위가 중징계를 내릴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저희 당원 당규상으로는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중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징계를 향한 뭐 폭주기관차처럼 이렇게 뭐 성상납을 했든 안 했든 그 증거가 있든 안 했든 우리는 지금 제명으로 간다. 뭔가 이런 식으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주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내뱉은 사자성어, 비록 강아지가 등장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특유의 직설화법을 구사한 겁니다. 뒷문장이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이 XX란 표현 자체에 대해선 대통령실도 부인하지 못했죠. 정치권에선 이거야말로 품위유지 위반, 징계감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열어야죠. 윤석열 당원에 대해서.
아니 이준석 당원에 대해서만 윤리위 여는 게 아니고 윤석열 당원 아닙니까? 이거는 영구 제명감이죠. 이 XX 저 XX 윤리위에 회부해야 된다니까. 그 말씀하신 분, 그 말씀하신 아마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한다고요? 예, 이게 품위 유지 위반일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한다고요? 그 말 나왔을 때 같이 징계를 했어요. 그럴 윤리.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징계가 가능할까 싶다는 겁니다. 징계를 열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 XX 저 XX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얘기가 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또 금세 미국에서 하신 말씀이 연계되잖아요. 똑같아져요. 한마디로 윤리위의 징계 명분이 약해졌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한 징계 무리라는 여론이 더 컸었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추가 징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웠는데요.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10%포인트가량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윤리위가 플랜 B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새로운 문제를 하나 더 제기했죠. 이 전 대표가 전국이 소집을 금지해달라고 냈던 가처분 신청, 해당 행위라는 겁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상임 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과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문제가 있다면 법원이 알아서 기각을 하겠죠. 더욱이 법원의 1차 가처분 판단, 핵심은 당내 민주주의 훼손이었습니다.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과 달리 전국위를 통해 또다시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이 부분은 징계 사유가 안 되는 걸까요? 윤리위의 입장 사뭇 궁금하긴 합니다. 국민의힘 주류와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 상황,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자기 성찰을 조언했는데요. 당내가 총만되던 한 젊은 정치인이 요 몇 달 사이에 여러 정치인들과 비교할 때 비호감도 1위를 기록한 거를 스스로도 좀 성찰하고 되돌아 보는 것이 우리 이준석 대표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전 대표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비호감 정치인 1위에 올랐습니다. 호감이 간다는 응답 24%에 그쳤는데요. 이 전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 먼저 칼을 빼들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죠. 오늘 같은 조사 기관에서 국정 지지율도 발표를 했는데요. 긍정평가 28%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 대표나 윤 대통령이나 여론의 반응은 독인객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갈등에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설도 이어지고 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도 똑같은 예언을 반복했는데요. 본인은 지금 현재 부인하지만은 제가 맨 먼저 그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은 총선에 가까우면은 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설에 줄곧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곧 죽어도 여당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원 가입하기 좋은 땡땡 요일이라는 이 표현, 이젠 이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당원만 믿고 가겠다, 이미 장기전을 각오한 듯 싶은데요. 다만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는다면 당원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죠. 끝까지 당원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정치인사이드 이 전 대표의 이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만약에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 달에 1,000원이면 당원이 됩니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서 공소권 만료, 그러니까 일종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잖아요. 이에 대해서 그동안 이 전 대표에게 본인이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해온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오늘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류 실장이 끄덕끄덕하죠? 글쎄 저는 유 실장이 답하는 줄 알고 절 쳐다보길래. 그래요. 네, 제가 맞는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요? 끄덕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유 실장이 얘기하나 뭐 이랬죠.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진 대표는 자신의 변호인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관련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 대표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존중한다면서도 성상납의 진실은 무고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무고죄 수사는 공소시효가 넉넉히 남은 만큼 성상납 의혹의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자, 뭐 무고죄는 입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거는 또 국민의힘 일각의 또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고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그래요. 텐데요. 경찰이 무고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수사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핵심 참고인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는 건데요. 김성진 대표를 수행했던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다고 합니다. 장모 씨는 성접대가 사실이라고 진술을 한 반면에 김모 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의 직무정지를 결정했죠. 국민의힘이 이에 불복해서 항고를 했는데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오늘 요청을 했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이 소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항고심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조속히 정리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도 주호영 비대위 설치 유무효 여부는 오는 28일 신문하는 3, 4, 5차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 이준석의 당대표 지위 상실 시기가 언제인지와 직결되는 선결 문제라면서 상급시민 서울고법이 선결적 판단을 조속히 내놓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28일이 다음 주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좀 헷갈렸는데 옆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생각하다가 아까 중간에 좀 버벅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법원이 이제 가처분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서서 항소심 재판부가 뭔가 지금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하는 아마 그런 분위기가 국민의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의 이 땡땡 발언 논란 저희가 앞서 좀 뉴스픽하고 국회 상황에서 짚어봤습니다만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으로 이제 공격의 방향을 국민의힘이 좀 틀었죠.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문제 삼았는데요. 경찰이 지난해 초 승무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채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를 했다면서 사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는커녕 고발 취하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의도적인 뭉개기 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수사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주 원내대표는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무척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스타항공이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태국 회사 취직 당시 지급 보증을 서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의 관계에 기인한 것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공포한 것도 이런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문 전 대통령뿐 아니고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송원석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변호를 맡았었던 조카 살인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는 악질적이고 끔찍한 살인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야무야시켰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거에도 다수의 성 관련 범죄가 있었다. 스토킹 살인자를 심신미약이라고 두둔한 사람을 당 대표로 두고 있는 민주당은 여성 관련 근본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윤 대통령을 또 변호하면서 또 이제 야당 측에 대한 또 공세를 강화하고 있군요.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사자성어 징계 1호 당원 윤 대통령 이 땡땡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달 반장의 주민입니다. 네, 오늘 주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오늘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설 인물들, 이재명 당대표와 김건희 여사일 것임이 명확해졌는데요. 나흘 동안 진행됐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여야는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놓고 다시금 맞붙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다시금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만 해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 대납,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등 10건에 지금 가까이 됩니다. 검찰과 경찰이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유독 성남FC만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던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거지 사건을 뭐 지금 와서 막 한다 이런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한 건데요. 베끼고 베껴도 이렇게 베낄 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박사 논문을 베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점집 궁합 전보기 사이트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걸 가지고 표절 여부를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그러한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놓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했습니다. 정권을 잡으니 국민대학교가 그리고 경찰이 알아서 기는 건가요? 향후 정기국회의 향방을 미리 알아볼 수 있었던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의혹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지청장은 추미애장관의 측근 아닙니까? 검찰 보안수사 요구를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성남FC 의혹뿐만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인데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또 뭐 팬티 사건 등등으로 지금 쌍방울이 이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방울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건이 여러 건으로 지금 검찰 수사 내지는 기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지금 조폭의 자금으로 인수되었다. 이런 설이 지금 현재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편 쌍방울 그룹의 정치권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체포된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씨와 쌍방울 부회장 B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대북 사업을 주도한 인물인데요. 경기부지사로 재직하기 직전에는 쌍방울 사회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이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법인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체포된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씨와는 과거 한 의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A씨는 쌍방울로부터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명목으로 전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검찰의 수사를 대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쌍방울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시절 쌍방울이 한 민간단체를 끼고 경기도에 2년간 그 행사에 수억 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쌍방울 계열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 대북 행사에 수억 원의 후원금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부지사가 구속 갈림길에 선 상황인 만큼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이재명 대표 간 연결고리를 찾아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여당 측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맞서고 있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마쳤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민주당이 단독으로 올린 명단이 채택된 건데요. 이로써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지도교수가 됐든 국민대 이사장이 됐든 김건희 여사가 됐든 어떻든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고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그 연구자에 대한 이른바 이 기본적인 상식 정의 이런 게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꼭 저는 증인으로 불러서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이 확인을 하고 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야당 측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이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국정감사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무슨 그 김건희 씨 논문이 하나가 무슨 블랙홀도 아니고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에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무슨 핵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후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과정에서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올린 증인 명단이 채택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유기용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다수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사 이것이 입법폭력, 국회 운영폭력. 자, 야당을 과연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이렇게 돼도 좋은지 장관 임명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정감사하고 인사청문회를 같이 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 맞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과 국정감사의 도리입니다.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앞서 국방위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됐었죠.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망신주기라며 즉각 반박하는 한편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대통령실에 지금 각종의 의혹들이 많잖아요. 네. 장신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거 아니냐, 불법으로 수주한 업체를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지금 국회 운영이나 법사위나 이런 데서 그런 주장이 나와서야 이게 정상적인 국정감사에 장이 펼쳐진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단 증인 채택 공방에 한마디를 보탰는데요. 증인 채택 과정에서 상대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증인 이런 것에 관해서는 서로가 좀 역지사지해 줬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증인이라는 게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신 걸로 이해도 괜찮을까요? 포함해서 각 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를 들면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요청하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증인 채택 힘겨루기에 돌입한 상황.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맞설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수록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는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사위원 18명 가운데 5분의 3, 즉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법사위원은 10명이기 때문에 1명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캐스팅보트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정치쇼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의석이 200석이 안 되는 현실, 대통령에게 있는 거부권 등등을 고려하면 네. 이 기차는 절대로 종착역에 도착할 수 없는 기차인데 무조건 출발을 시키겠다 네. 하셨습니다. 아주 얄팍한 노이즈 마케팅이었다 생각합니다. 한편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직설하기로 유명한 이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던 금태섭 전 의원, 이런 제안도 내놨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정부라는 거는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야당이 하자는 특검법 받고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또 책임도 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봤을 때 국민들이 합당하고 균형적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데요. 다음 달 4일이면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측근 이화영 구속 기록,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증인 채택 공방. 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대표와 또 김건희 여사를 향한 여야의 공방이 거셌고 조금 전에 이제 백 반장이 예고했듯이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해외 순방 논란까지 겹쳐가지고요. 올해 국회가 상당히 시끌시끌할 걸로 보이네요. 자,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속보들을 좀 짚어볼게요. 일단 수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가 박모 씨에게 청탁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박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이 전 부총장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10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죠. 반면 이 전 부총장은 선거 자금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할 때 박 씨에게 돈을 빌리고 갚아왔다는 입장인데요. 청탁이 아닌 단순 채권 채무 관계라는 겁니다. 앞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씨는 그동안 이 전 사무총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수사팀에 제출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씨는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돼 굉장히 답답하다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환이 됐으니까 이제 검찰의 속보를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에 심사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은 종편 채널 재승인을 담당하는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입니다. 심사 당시에 특정 항목에서 과락 점수를 받게 될 경우 재승인 거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앞서 감사원은 당시 종편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의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대검찰청에 관련된 수사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북부지검은 방통위에 업무 방해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그리고 감사원이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를 감사하고 있죠.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표적 감사라는 주장을 해왔고 법적 대응도 시사를 했었는데 전 위원장의 수행 직원이 오늘 감사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행 직원 A씨는요, 출장비 횡령 의혹으로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A씨가 어제 감사원 관계자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A씨는 출장 명목으로 KTX 등을 예매한 뒤 이걸 또 취소해놓고도 비용을 청구해 수백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신을 조사한 감사관 등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네, 이건 뭐 이제 전반적인 또 감사 결과를 저희가 다 지켜봐야 또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박마커는 연락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안 오면 어떡하죠? 네.